요즘 중국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한 중국인 유튜버는 유럽을 여행하며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으로 여행 가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다는 질문 중 하나가 중국인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 어쩔 수 없다 싶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단 몇 년 만에 이런 상황이 완전히 전복돼 버렸습니다. 영상의 중국인 부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금은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에 이어 터키를 방문한 중국인 부부가 충격적인 경험담을 연달아 털어놓았고 일본 중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我心都在滴血，心都在滴血。别人问你，你是否是韩国人？他问你是不是韩国人？我就没跟他说话，然后我说我是韩国人，我没听懂。没有没有。然后他们就尖叫，你知道吗？这个城市特别喜欢韩国人，我发现。不是这个城市，而是我们这一路上从埃及开始。 Korea, Kim Min-jae, it is football. 孙兴敏， Player, football player. Biliyor musun? Fenerbahçe. 我再给sana. 我天呐，围了好多人啊！ Son. 哦，不认识，不认识。不认识。在土超踢球的一个韩国球员。Chin, no Korea. Yes. 他给我们展示这里有很多韩国的游客一起合过影。小妞子。自己想吧，反正我今天是多少是有点郁闷，多少是有点郁闷。这个地方韩国人并不是这个地方，并不是这个地方，从埃及、从伊朗就已经开始了。每个地方，尤其是这边的，尤其是各个国家的年轻人，韩剧对他们的冲击和影响是非常非常大的。而我们的电视剧在哪里？我们的走出国门的，然后能够把这个文化、中国文化带到全世界各地的电视剧、影视。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인이냐라고 묻는 문장에 담긴 현지인들의 뉘앙스를요. 일례로 제가 코로나19 이전 동남아로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이라고 밝히자마자 현지의 스킨스쿠버 강사들은 이런 불평을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들다. 스노클링이나 스킨스쿠버를 하며 바다 생물을 만지는 건 절대 안 되는데 중국인들은 너무 거리낌 없이 산호를 밟고 물고기를 만지려 한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정도의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돈이 되더라도 중국인 단체는 안 받으려 한다고요. 유럽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루브르의 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 앞에서 웃고 떠들며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아나 무인인 행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현지인들이 빤히 쳐다보며 알게 모르게 눈총을 줬지만 중국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즉,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은 호의가 1%도 담겨있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청년들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연예인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평범한 한국 관광객과 찍은 사진까지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을 정도니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현지에서 활약 중인 축구선수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팝 등 다양한 주제가 입에서 튀어나왔거든요.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흥미로운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5년 전에 터키 여행을 갔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중국인들을 환영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 유럽도 많이 바뀌었구나.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인이라 밝히세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유명한 건 사실이지 뭐. 중국은 뭐 없잖아. 터키나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서유럽과 북유럽까지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중국 문화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솔직히 찾을 수 없어요. 넷플릭스에 좋은 컨텐츠 좀 올리라고.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스위트홈 같은 드라마 좀 본받고. 그렇지 않아도 여행하기 눈치 보이는데 당분간 유럽은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젊은 세대가 저렇게 한국을 좋아하다니 솔직히 충격적이다. 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근 한국인 여행 전문 유튜버들의 영상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목격됩니다. 헝가리를 여행하던 한 한국인 남성은 한국인이라고 밝히자마자 식당에서 무료로 맥주를 줬다는 경험을 전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인이 앉은 테이블로 사람들이 몰려들기까지 했죠. 프랑스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자 카페 종업원이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봤다며 한참 수다를 떠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묻는 외국인부터 한국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반문하는 사람들까지 즐비했던 과거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죠.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부지런히 성과를 내며 국격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애쓰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스타벅스 등의 셀프 매장에서 이용하고 난 후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센스까지. 한국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어김없이 실행하곤 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이런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여행객이 너무 많기에 한국인들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럽 여행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야기는 듣기 힘들죠?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한국이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징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가 되었고,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 회의에도 초청되었죠. 구매력 평가 기준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높아졌고, 몇 년 안에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망하고 본받으려 하고 있죠. 이처럼 눈부신 경제 발전과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화의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똑똑하고 근면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한국인들이 있었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 한국인이라고 밝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호감을 표현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을 뿐더러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쉽게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